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휴비스라는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종목을 추천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사업 보고서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휴비스의 공시 내용, 실적 공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도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출도 한 18.5% 정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을 보니까 휴비스 울산공장 생산 설비의 전주공장 이설에 따른 단기적인 매출 감소. 아무래도 이설하면서 아무래도 울산공장의 생산 설비를 전주공장으로 이설하면서 울산 공장의 생산 설비가 가동이 중단됐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거기에 따른 매출이 감소. 그리고 중국 소재 종속법인 사천 휴비스 유황공사의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익률 감소.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이제 뭐 이설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것 같고 중국 소재 종속법인 사천 휴비스 유황공사의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익률 감소. 이 부분은 한번 이 회사의 이익률 한번 볼 거예요. 이익률을 보면 어, 뭐 작년 뭐야 이게 2018년도까지거든요. 이익률 보면 영업 이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쵸? 쭉 보시면 다 2%, 2.7%, 2.2%, 0.93%, 2.7%, 3%, 4%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영업 이익률이. 자, 이 회사는 뭐냐면 뭔가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쵸? 휴비스라는 회사는 어떤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가공할 만한 영업이익률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즉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쉽게 모방을 해서 어때요?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따라 하다 보면 계속 이 회사는 설비 투자하고 뭐 신제품 개발하고 신제품 개발할 때 비용이 들면 또 다른 회사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 어떤 그 경쟁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때요? 저가 공세에 밀릴 수도 있고 하여튼 따라잡히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적 해자가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러한 어떤 어, 상황들에 직면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 회사의 한번 재무제표를 보면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른 현금도 줄어들었고, 그렇죠? 현금 줄어들었죠. 매출 채권도 줄어들었죠. 매출이 줄으니까 매출 채권도 줄어들고 재고 자산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뭐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있는 회사인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리고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 195억 정도 계속 유형 자산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 자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3년 단위로 이게 320에서 340, 3,200억에서 3,400억 사이. 그 다음에 3,500억에서 3,900억까지. 그 다음에 4,500억에서 4,000억대. 그쵸? 4,000억대죠? 그리고 올해는 뭐 얼마예요? 올해는 지금 4,300억대. 그쵸? 4,300억대까지 유형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늘어난 게 뭐냐면 관계기업 투자. 이 부분이 좀 관계기업 투자에 좀 많이 관계기업이라는 것은 관계기업 투자라는 건 지분법 대상이라는 지분법 대상 128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이 회사는 지금 뭐냐면 매입 채무를 좀 1217억이나 어때요? 지불을 했어요. 매입 채무. 자, 매입 채무를 1217억을 지불했다는 것은 어때요? 그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어때요? 좀 마이너스 116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이 한 663억이 늘어나는데
그리고 어,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 그 193억. 이 두 개 빼면 한 470억 정도 되죠. 470억. 470억 정도. 그래서 470억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 437억 정도가 뭐예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에서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차지하고 왜 이거 이렇게 많이 줄어드냐? 매입 채무를 많이 갚아버려. 1209억을 갚으니까 매입 채무를 1209억의 매입 채무를 갚으니까 이만큼 현금 흐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즉 매입 채무만 안 갚았으면 어때요? 이 회사는 이 비슷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올 거다. 그쵸? 이 비슷하게 나올 건데 매입 채무를 갚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쵸? 이 회사는. 그래서 왜요? 투자를 항상 해요. 투자는 항상 비슷하게 투자를 한 590억, 580억. 그렇죠. 비슷하게 투자를 하는데 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적자에다가 투자를 하려면 어때요? 당연히 차입을 해야 되죠. 그만큼. 돈이 부족하잖아요. 적자, 이미 왜 매입 채무를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해서 현금은 창출해 이 회사가 한 420억 정도는 창출하는데 400억 정도는 창출할 것 같아요. 근데 막 여기서 매입 채무에 너무 많은 금액을 갚았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차입을 하는 거죠. 여유 현금 흐름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예. 그래서 620억 그렇죠. 배당금도 지급하고 이 회사는 그러면 매입 채무를 왜 갚았냐 이렇게 1209억만큼 그 매입 채무에 이 회사 가장 많이 차지하는 회사가 삼남 석유화학이에요. 삼남 석유화학이 잠깐만요. 예, 삼남 석유화학 주식회사예요. 삼남 석유화학 주식회사. 이 회사한테 매입 채무가 상당히 많은 매입 채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을 해오고 돈을 안 준 거죠. 돈을 안 준 게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남 석유화학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2018년도 감사보고서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273억이 적자예요. 즉 뭐냐면 이 회사도 지금 현금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현금 흐름이 안 좋아 이 회사도.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입 채무도 상당히 많이 갚고 매출 채권도 많이 갚았어요. 여기도 따져가다 보면 아마 이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 채권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아직 못 받은 돈도 늘어나고 그렇죠? 재고 자산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이 주식회사가 삼남 석유화학 주식회사의 주주가 누구냐? 주식회사 삼양홀딩스예요. 40%가 삼양홀딩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자, 그러면 여기 뭐야? 이 휴비스의 주주가 누구냐? 그러면 삼양홀딩스가 또 나오죠. 25.5%. 그렇죠? SK 디스커버리 25.5%. 그래서 뭐냐면 지금 휴비스한테 뭐예요? 지금 이 회사가 좀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삼남석유화학 주식회사 그 외상대가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때 뭐예요? 한꺼번에 좀 외상대를 많이 지급을 했다.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게 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 되거든요. 121% 부채 비율이 지금 120 부채 비율 보시면 계속 한 134.75%에서 좀 많이 줄어들어서 2018년도가 이제 134.75%에 2018년도가 그리고 2017년도 계속 한 이 정도 선을 꾸준히 유지를 해오네요. 이 정도 선을 꾸준히 130% 정도 평균 한 120%, 125% 정도 이때는 좀 많이 증가했었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이 회사는 평균적으로 한 130%, 한 125% 정도 예. 그리고 올해는 124%. 그쵸? 121%.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 원가가 상당히 많죠.
지금 이 회사는 뭐냐면 원재료, 원재료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원재료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 원재료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 원재료가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느냐? 이 회사의 원재료 구성은 이게 뭐냐면 테레프탈산이라고 테레프탈산. 그 다음에 이지, 에틸렌 글리콘. 예, 이건 뭘로 만드냐? 원유로 만들어요. 원유로부터 나오는 거. 원유로부터. 그쵸? 원유로부터. 따라서 이 원재료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 원유 가격이 뭐예요? 원유 가격이 뭐냐면 상당히 중요하다. 원유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환율도 중요하다. 따라서 원유가와 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뭐예요? 원재료 단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유는 꾸준히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완전 폭락을 했죠. 환율은 어때요? 그리고 약간 올랐죠. 그렇죠. 원유 가격이 내려간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 단가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이익률은 상당히 긍정적일 확률이 크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매출이죠, 매출. 과연 매출이 증가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매출이 증가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 회사에 지금 관계회사 지금 주식들이고 이 회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사천 휴비스 화섬 유황공사예요. 95%를 가지고 있고 폴리에스텔 원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비스 글로벌 유산 100% 가지고 있고 서비스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사천 휴비스 화섬 유황공사 같은 경우도 매출액, 그렇죠? 이익이 적자. 이것은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분쟁, 그렇죠? 무역 분쟁으로 뭐예요?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관세 부분이 해결될 확률이 있냐? 그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가 부족해요. 부족한데 지금 중국이 뭐예요? 그 마스크를 거의 세계적으로 독점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뭐예요? 이 마스크를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을. 지금 뭐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돼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 마스크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때요? 계속 번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 마스크에 대한 그러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마스크가 이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무기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화. 그쵸? 조금 더 전염이 되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전염병이 이 마스크가 무기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기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세와 관련된 어떤 면제 품목에 마스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뭐 신청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려면 한 1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 미 의회에서 현재 어, 전염병과 관련 관세 철폐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 의회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해 수입산 품목 대상으로 부과 중인 232조 301조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현재 마스크나 의료용품 같은 경우는 관세 면제 어,
그 승인 특정 품목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면제 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또 한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받아 뭐야 좀 저렴한 그러한 물건을 받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세,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어, 어떤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중국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서 더 악화가 되면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불가피하게 관세 철폐 관련된 이 검토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필품 자체가 상당히 지금 조금 더 낮아져야, 가격이 낮아져야 소비 성향이 더 동일한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아무래도 관세 철폐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서, 만약 관세를 철폐한다면 어떤 어,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휴비스라는 회사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비스라는 회사가 관세 문제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그러한 어, 피해를 봤던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이 휴비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이 회사의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제품을 만드냐? 단섬유가 있고요. 이 회사 단섬유를 만들고, 단섬유 같은 경우는 짧을 단위잖아요. 짧은 거예요, 이게. 짧은 건데, 짧다는 것은 뭐냐면 부직포 같은 거, 그 다음에 솜 같은 거, 이런 게 단섬유고, 장섬유는 길다는 거잖아요, 길. 어떤 실 같은 거, 이게 긴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장섬유고, 여러 가지, 이 회사는 이제 좀 섬유, 원단 회사인데, 지금 이제 산업자재용 소재 산업으로, 소재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건축, 자동차용 부직포, 그다음 고강력사, 뭐 스판본드, 디오그레디, 모노필라멘트 등, 이게 보니까 전 산업에 다 사용이 돼요. 전 산업에 전 산업에 사용이 되고, 스판본드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마스크용으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전 산업, 옷이나 뭐 모든 전 산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DP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어때요? GDP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축소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한테는 좀 악재일 확률이 있고, 그렇죠? 악재일 확률이 있지만 미중 무역 분쟁 또 관세 인하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수혜, 거기다가 이제 또 마스크용도 관련된 어떤 마스크라든지 일회용품, 이 회사는 에코펫이라는 또 일회용품 그 용기를 또 만드는 그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마스크용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하시고,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 뭐 항상 어떤 회사를 보든지 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된 뉴스를 한번 몇 가지 훑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리가 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시무식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가 울산과 전주 공장 통합 1단계 지금 마무리됐고, 이 마무리 때문에 어때 매출이 좀 감소했고, 예, 공장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그다음에 LMF, 이게 뭐냐면 접착용 섬유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현지 법인 공장을 착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태국에 있는 뭐 최대 섬유 회사하고 합작법인을 착공을 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친환경 식품용기 소재 에코펫을 중국 합작법인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세 가지. 첫 번째는 울산과 전주공장 1단계 마무리, 통합, LMF, 미국 합작법인, 그 다음에 에코펫의 중국 합작법인. 이게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어때요? 매출은 다시 어, 전년 4분기보다는 작년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GDP가 감소할 때 과연 생각만큼 증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보면 되고 자 뉴스로 한번 더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있네 에코펫 에코펫이라는 게 지금 어때요? 뭐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전자레인지에다 데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에코펫은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라는 거죠. 소재라는 거고 그리고 뜨거운 어떤 그런 음식이 담겨져 있더라도 이 용기는 그 열을 뜨거운 용기를 잡아도 안전하게 열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허거가 상당히 중국 같은 경우 허거를 갖다가 담는 그런 어떤 유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좀 유행 좀 많이 뭐야 이게 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 허거 즉석식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좋은 어떤 그 아이템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다른 것도 그렇게 있죠. 이렇게 쭉 보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어, 마스크팩, 예, 마스크팩 관련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마스크팩 시트 소재 개발에 착수하였고 2015년도 개발을 완료해서 2016년도부터 상업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회사는 원단에서부터 이제 계속 뭐예요? 소재 쪽으로 상당히 이제 발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지금 한 딱 보시면 현금 흐름 이제 9년치거든요. 이게 9년치인데 현금 흐름이 지금 어때요? 이제 좋았다가 어때요? 지금 계속 조금씩 지금 2018년도 즉 2017년도에 현금 흐름이 745억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거기다가 420억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올해는 2019년도에는 적자죠. 마이너스 110억. 그것은 뭐예요? 매입 채무를 많이 갚아버렸다. 그렇죠? 그 2017년도에는 어때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았잖아요. 그쵸? 돈이 남아서 갚았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는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하고도 남은 돈을 그래서 차입금을 갚고 또 차입금을 갚고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는데 2019년도에는 매입 채무를 많이 갚으면서 아까 어때요? 어, 지금 영업활동 현금률이 상당히 나빠졌죠. 나빠졌고 여기 보시면 이제 관계 기업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관계 기업 투자가 상당히 크죠. 1280억, 1280억. 어떤 회사들이냐? 그러면 관계 기업이 향주, 휴비스, 영성, 화섬, 유황공사. 이건 뭐냐면 30% 했는 게 아까 에코펫이죠. 에코펫. 네, 에코펫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슈비스 인도라마 어드밴스드 메타 이게 미국 아까 그게 있죠. LMF 예, LMF 생산하는 미국 즉 접착용 섬유 그리고 TS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환경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 회사. K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K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어때요? 지금 6,544억인데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해요. 1,110억. 엄청난 회사죠. 엄청난 회사예요. 417억 당기순이익이. 이 회사가 상장돼 있으면 이런 회사에다 투자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죠. 엄청난 회사예요. 6,544억인데 영업이익이 1,100
거기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417억. 엄청나죠? 예, 상당히 엄청난 회사예요. 예, 그리고 지금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차입금이 좀 많아요. 많고 좀 증가됐죠. 많이 증가됐고 왜? 매입 채무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회사도 투자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자율이 1.75%.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장섬유란 뭐라고 했어요? 길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게 선처럼 긴 거예요. 즉 실처럼 생긴 거 장섬유 같은 경우는 휴비스가 13.4%, 그쵸? 12.7%에서 좀 많이 올라왔죠. 효성이 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TK 케미칼, 그쵸? 이 세 회사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섬유는 짧은 거, 부직포나 솜 같은 거. 단섬유 같은 경우는 어때요? 휴비스가 제일 점유율이 높아요. 그쵸? 55%. 그 다음에 도레이 케미칼이 35%. 그쵸? 그 다음에 태광산업. 그리고 신규 산업들 보시면 신규 산업 같은 경우는 메타 아라미드인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당히 300도씨 이상에도 견딜 수 있는 특성. 즉 방화복에도 사용하고 당연히 항공복에도 사용하고 방한복에도 사용하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지금 이거를 2012년도부터 소규모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다가 2018년도 기준 풀 가동 중이며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이 기존의 원단보다는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이익률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고부가가치 그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체 매출이 있어요. 항상 회사에는 전체 매출이 있으면 항상 사업 분야가 어떤 사업 분야는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의 똑같은 매출이라도 이 회사의 매출이 이 부분의 매출이 증가하고 다른 부분 매출이 감소하면 전체 매출이 동일하더라도 이익은 증가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에코펫 일회용 용기 지금도 일회용 용기가 상당히 많이 어때요? 지금 수요가 많죠. 이 부분. 근데 이 회사가 수요가 있는지는 봐야 돼요. 이것은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LMF 접착용 섬유 그쵸?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존에 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마스크용 부직포 그용 부직포 여기서 마스크용 MB 벨트는 아니에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것은 MB 벨트는 아니고 마스크용 부직포 중에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산업용 자재 중에서 보면 스판본드에서 트리본이라고 이 회사가 이제 트리본이라고 해서 이 스판본드 PP 펫을 원료로 한 장섬유 부직포이다 해가지고 트리본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마스크용으로 해서 안감과 겉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마스크 있으면 안감이 있고 그 다음에 겉감이 있고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야 MB 벨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필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꼬매서 이제 딱 마스크를 만들잖아요. 이때 이제 안감과 겉감에 하는 게 이제 그 스판본드, 트리본, 예, 그렇죠.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 수요라든지 옷 관련된 수요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회사를 투자할 때 중요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리스크를 좀 보셔야 돼요. 이 회사에 투자할 때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 구성 편중에 따른 위험이다. 그러니까 당사는 폴리에스터 섬유 매출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아까 그 산업 소재 있죠. 산업 소재 쪽으로 계속 다 변화를 하면서 이쪽에 매출 포지션이 증가가 되어야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아까 에코펫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좀 어떤 산업 그 용기들 그 다음에 LMF 그쵸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산업 소재 쪽에 좀 많이 좀 다변화를 시켜서 이쪽이 좀 이게 성장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또 위험이 있냐면 거시경제 여기서는 이제 뭐야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뭐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다.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그런데 최근에는 어때요? 지금 중국 쪽에 유리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쪽에 유리한 상황.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지금이야 국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환자만 써야 된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 환자가 쓸 마스크도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보통 환자가 쓸 마스크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쓰다 보면 이 마스크는 뭐 휴대폰처럼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쓰는 거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적게 들어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일어난다면 어때요? 그 부직포 안감, 겉감만 팔더라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부분을 팔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마스크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다른 관세 인하를 지금 계획을 할 수 있겠다. 인하. 그래서 중국 쪽에 유리하다. 이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무기화가 됐어요. 무기화. 마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일회용품도 그렇고, 그렇죠. 일회용품도 그렇고, 그 의료용품들, 간단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기화 됐어요. 무기화 됐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아마 관세가 인하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 중국발 과잉 공급 관련 위험이다. 그래서 중국 쪽에 워낙 어, 대규모 신증설로 인해서 어때요? 지금 과잉 공급 부담이 심화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리스크. 그렇죠. 그래서 어, 또 중국 섬유업계가 산업용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은 국내 섬유 부분의 중장기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산업용 어떤 소재를 계속 개발을 해 나간다면 휴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회자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어떤 그 이익률이 더 침해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리스크라는 거고 음,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이게 제조 원가의 60에서 70% 수준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테레프탈산하고 에틸렌 글리콜. 근데 유가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유가가 변수인데 지금 유가는 우호적이다. 유가는 우호적이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냐? 제품 차별화 관련 위험인데 뭐냐면 우리가 차별화 제품은 어때요? 나중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차 범용화되잖아요. 그 차별화 이익을 장기간 좀 향유를 해야 좀 진입장벽이 있어가지고 향유를 해야 내가 개발비를 많이 들여서 개발한 그 어떤 제품을 통해서 차별화 제품을 통해서 이익을 향유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치 섬유 생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중국 쪽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예,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환율 변동. 그렇죠.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이요. 환율. 왜냐면 유가 항상 원재료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출도 하잖아요. 70% 이상은 수출. 그러면 이것도 있겠네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70% 이상을 환율이 올라가면 70% 이상을 수출을 하기 때문에 또 수혜도 볼 수도 있겠네. 수출. 그쵸?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있고, 수입할 때에는 어때요? 원료 수입할 때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근데 유가가 워낙 지금 어때요?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부가가치 섬유 개발 관련 위험은 어, 뭐냐면 당사가 어떤 고부가가치 섬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단기적인 실적 기여도는 크지 않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실적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규 기술 개발 및 생산 시설 확충에 따르는 재무적인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더라도 그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생산을 하려면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무적인 부담. 그래서 꾸준히 계속 유형 자산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석유 화학 산업 관련 정부 정책 및 규제 위험이 있다는 거. 이건 환경 규제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예. 그리고 이 환경 규제에서 이런 규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규제?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오염 환경보존법 이런 것들. 회사 위험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저하. 그렇죠.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GDP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GDP가 중요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당사의 주력 제품인 LM 의 수급 상황이 점진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2018년도 기조화했으며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처럼 당사의 수익성은 폴리에스터 제품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본격화에 따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예, 이 부분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원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하고 원료 가격이 증가하는 거하고 여기서는 보니까 원료 가격이 증가하면 뭐야 증가된 원료 가격만큼 제품 단가가 증가돼서 이게 매출이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고 설명했네요. 제가 좀 이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저는 이 원료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스프레드가 커져서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원료 가격이 증가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품 가격 단가도 증가돼서 이게 증가되는 것보다 이게 증가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매출도 그렇고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읽는 회사라서 공부해 가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 및 기타 영업손익 관련 위험. 그래서 당사의 판관비는 이런 부분들, 당사의 판관비는 향후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신제품, 신규 사업 진출 및 기술 동향 등의 대외 변수 변동에 따른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화 관련 손익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항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하지만 당사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거시 경제 상황, 경쟁업체와의 관계 등의 외생 요인의 영향을 받아 통제가 쉽지 않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흐름 관련 위험도 이렇게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16년도 감소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했죠. 그렇죠.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계속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자 생산 중단 분야 슈비스 울산 공장 이렇게 보면 21.15%네요. 매출액 대비 생산 중단 분야 매출액이 단섬유 및 PPS 제조 울산 공장 설비를 이건 이미 다 거의 완료가 거의 되고 있죠.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 설명서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시사항에 보면 있어요. 투자 설명서. 사채를 발행하면
이 투자 설명서를 항상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인수인의 의견 한번 볼까요? 분석기관 인수인의 의견. 그러면 사채 이제 인수인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이에요. 이것은 평가기관이 한국투자증권이네요. 예. 종합의견 동사는 SK 케미칼과 삼양사가 지분 50%를 출자하여 설립된 폴리에스터 제조회사로 2000년 11월에 설립되었고 현재 SK 신텍과 삼양홀딩스가 각각 25.5%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SK 디스커버리로 됐죠. 회사는 양 대주주의 화학 사업 부분 관계회사와 사업적인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폴리에스터 단일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폴리에스터 단섬유, 폴리에스터 장섬유, 칩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폴리에스터 원면 및 원사 사업에만 집중하였으나 2014년 11월 휴비스 워터를 인수, 지분율 95.3%, 수처리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했고 휴비스 워터는 2016년도 베트남 수처리 사업을 위해 100% 출자 법인인 휴비스 워터 베트남을 설립하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삼양홀딩스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사로부터 산업자재 부분을 양수하여 산업용산의 품목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부직포 및 슈퍼섬유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만 휴비스 워터 베트남의 경우 2019년 1월 10일 휴비스 워터 지분의 100%를 DSK 코퍼레이션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TS 코퍼레이션의 지분 16.5%를 취득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휴비스 워터 지분을 TS 코퍼레이션에 100% 양도하고 TS 코퍼레이션 지분 16.52%를 취득해서 이제 그 휴비스 워터는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다는 거. 예. 동사가 부유한 주식회 휴비스 워터 지분 이건 했고 실행을 교환 거래에서 2018년 4분기 중 희망퇴직금 1호 금에 따른 이거는 뭐 이런 부분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고 오늘은 제가 이제 한번 휴비스라는 회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 회사가 과연 그 과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익률이 저하됐는데 과연 현재의 이 전염병 사태가 더 악화될수록 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관세 철폐, 한시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든 어떤 식으로 철폐가 될 확률이 크다. 특히 마스크나 의료용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미국 그 미국에서 어때요? 지금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마스크 가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수출이 원활하게 돼야 전체적인 전염병이 좀 지연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만약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없이 치료를 한다면 의료기관 감염으로 인해서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슈비스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